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도 자율주행 업계에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이런 소식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을 보면 흐름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차가 스스로 운전을 잘하느냐,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화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차 안에 탔을 때 승객이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느냐, 여기로 경쟁의 축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웨이모예요. 웨이모가 최근에 자기네 차량에 들어가는 승객용 화면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디자인만 바꾼 게 아니라 구글의 자매 회사답게 구글의 대화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아예 차량 안에 통합시켜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이제 차 안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승객이 AI 비서랑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처음 적용되는 차량이 바로 오제이라는 이름의 차량인데요. 오제이는 웨이모의 6세대 로보택시 전용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이 중국 자동차 제조사인 지커와 파트너십을 맺고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지커라는 브랜드 이름이 나오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웨이모가 자체적으로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완성차 업체와 협업해서 로보택시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제이의 외관이랑 실내 구조도 꽤 인상적인데요. 완전 전기차 기반이고 박스형 밴 스타일의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문도 일반 승용차처럼 여닫는 방식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옆으로 스르륵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 방식이에요. 웨이모 측에서는 이 차량의 실내를 바퀴 달린 거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동수단이라는 개념보다는 편안하게 머무는 공간이라는 콘셉트에 훨씬 가깝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비교를 하나 해볼까요? 테슬라도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으로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준비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사이버캡은 현재 텍사스에 있는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캡의 특징은 운전대나 페달 같은 수동 조작 장치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완전 자율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차량이라는 거죠. 반면에 웨이모의 오제이는 이런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제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운전대 같은 수동 조작 장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인화된 미래로 한 번에 점프하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남겨두는 쪽을 택한 셈이죠. 오제이의 자율주행 기술 자체를 보면 웨이모가 계속 강조해온 멀티모달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까지 여러 종류의 센서, 하드웨어를 동시에 조합해서 복잡한 도심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여러 센서를 겹겹이 활용하니까 하나의 센서가 놓칠 수 있는 상황도 다른 센서가 보완해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발표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미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웨이모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의 음성 비서인 제미나이가 어떻게 승객석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제미나이 전용 아이콘이 따로 떠 있고요. 승객이 이 아이콘을 탭 한번 눌러주면 대화형 AI 비서를 바로 불러낼 수 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우선 차량 실내 온도 같은 냉난방 조절을 음성으로 요청할 수 있고요. 주변에 어떤 관심 장소들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여정 진행 상황도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웨이모가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그은 부분이 있는데 제미나이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대화형 비서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차를 조종하는 웨이모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랑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돌아갑니다. 승객이 음성으로 잠깐 차를 세워달라는 요청, 그러니까 하차나 정차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제미나이가 차량의 경로나 실제 주행 자체를 통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승객이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계속 비활성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웨이모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은 운전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역할을 확실히 나눠 놓은 거죠. 화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UI 개편에서 새롭게 도입된 게 3개의 화면을 유기적으로 배치한 트라이 스크린 레이아웃입니다. 앞쪽 중앙에 메인 터치 스크린이 하나 있고요. 앞좌석 등받이 뒤쪽으로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화면이 양쪽에 하나씩 더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세 화면이 그냥 똑같은 정보를 복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좌석에 사람이 앉아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객 한 명이 혼자 뒷좌석 오른쪽에 앉아있다면
그 좌석 앞 화면에는 냉난방 조절이랑 미디어 재생 같은 풀 기능 컨트롤이 다 뜨고요. 반대로 아무도 앉지 않은 좌석 쪽 화면에는 복잡한 조작 화면 대신 간단한 여정 정보나 감성적인 분위기의 아트 화면 같은 게 대신 표시됩니다. 그리고 캄 모드라는 기능도 새로 추가됐는데 이름 그대로 화면 밝기를 낮추고 꼭 필요한 여정 정보만 최소한으로 보여줘서 승객이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자극적인 정보나 화려한 애니메이션 대신 차분하게 이동에만 집중하고 싶은 승객들을 위한 옵션인 거죠. 지금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얼리 액세스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OJ가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역의 탑승객들이 먼저 체험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체험을 해본 탑승객 한 분이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 후기를 남겼는데요. 아이디가 에단 맥케나인 이 이용자입니다. 이분이 남긴 후기를 보면 OJ의 여러 자동화 요소들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어요. 탑승한 다음에 버튼을 딱 한 번만 누르면 된다는 점을 특히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나서 곧바로 출발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탑승했을 때 보이는 창 모드 형태의 UI에서 차가 실제로 출발하면 전체 화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바뀌는 그 전환 효과에 대해서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어요. 다만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이용자는 OJ의 자율주행 판단 능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OJ가 이전 세대인 5세대 웨이모 드라이버보다도 오히려 더 우유부단하게 움직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세대인 OJ가 5세대를 완전히 대체하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판단을 망설이는 모습이 더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 음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를 남기면서 이 두 가지가 현재 OJ를 이용하면서 느낀 유일한 불만사항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스피커 음질 문제는 사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서 웨이모가 단기간에 손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자율주행 판단이 망설여지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웨이모 서비스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OJ가 더 많은 실주행 데이터를 쌓아가는 만큼 앞으로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이런 초기 미숙함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번 웨이모의 발표는 단순히 화면 디자인을 예쁘게 바꿨다는 수준을 넘어서 자율주행차 안에서 승객이 보내는 시간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운전이라는 기능적인 영역은 웨이모 드라이버가 담당하고 감성적이고 편의적인 영역은 제미나이라는 대화형 AI가 담당하면서 역할을 확실히 분업한 셈이니까요. 앞으로 테슬라의 사이버캡을 비롯한 다른 로보택시들도 이런 승객 경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웨이모 OJ랑 제미나이 통합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자율주행이랑 로보택시 관련해서 놓치면 아쉬운 소식들 계속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